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33km의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와 야미도 구간에 이르면 방조제 안쪽으로 193만 제곱미터 넓이의 관광 레저 용지가 펼쳐집니다. 중견 건설업체인 보성산업과 한영 등이 출자한 주식회사 새만금 관광레저가 개발 사업자로 확정됐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민간 사업자입니다. 이 업체는 오는 2023년까지 3,600억 원을 투자해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등을 갖춘 복합 휴양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서해안 권역에서 이렇게 남해안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절경을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이 흔치 않기 때문에 신규 이런 관광 수요에 대한 유입들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새만금 1호 방조제 동쪽에 자리 잡은 1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관광 레저지구. 전북개발공사가 2,500억 원을 투입해 바다를 메우고 도로를 내는 등 기반 시설 조성이 한창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친 뒤 민간 투자를 통해 숙박과 관광 휴양 시설을 지을 생각입니다. 최근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투자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하고 개별 필지로 저희들이 일부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민간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새만금이 서해안권 최고 관광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제공항과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층토론입니다. 새만금 관광 레저 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신시도에서 야미도 구간 이 관광 레저 용지가 있는데 이곳에 바로 개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2027년까지 3,600억 원을 투입해서 숙박시설, 관광 휴양시설, 또 운동 오락시설, 상업시설까지 순차적으로 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농어촌공사가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 지 5년 만에 얻어낸 결실입니다. 자, 이렇게 관광 레저 사업이 본격화되면 앞으로 새만금의 사업은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죠. 오늘 심층 토론에서 새만금 관광 레저 개발 사업의 성공 요건과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 네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새만금 추진지원단장이죠. 임민영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복 전문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토교통위 국회의원이시죠. 안우영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안우영 의원님 이제 상임위가 국토교통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실 텐데 네. 사실 도민들, 시청자분들은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이제 신뢰성을 좀 많이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치인들이 또 새만금 이야기만 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대통령이 7번 바뀌는 그 시간 동안 새만금의 속도는 거의 내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매립하고 있는 단계. 그런데 오늘 저희가 나눠야 될 대화 내용은 이제 정말 민간 개발 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관광 레저 용지가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뭔가 속 시원하게 내놓을 이야기거리가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제까지 새만금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앞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예. 그 뒤에 이제 예산 반영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예산들이 예전에 비해서 계속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신시, 야미도 이 지역에 이제 그 관광 레저 사업이 시작되게 됐는데 예.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새만금이 관광 레저의 중심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새만금 개발 사업이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했던 것은 새만금 개발업자가 매립까지 하고 또 조성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좀 안고 있었기 때문에 예.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부지는 농어촌공사가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주는 시사는
이번에 이제 이번 9월달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정식으로 출범을 해서 이제 공공부문 매립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공공부문의 매립이 시작되게 되면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또 투자하기가 참여하기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신시 야미지구 개발이 시작되면서 2023년 세계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도 긍정적인 그렇죠.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새만금 사업의 전체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부지에 민간 개발 사업자가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아마 33km의 방조제를 한 번 정도는 가보셨을 텐데 한 가운데쯤 가면 이제 신시도에서 야미도 구간 방조제 안쪽이 될 텐데 임민영 단장님께서 준비하신 자료가 있었어요. 그 보시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새만금 도면인데요.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조제가 이 부분이고요. 예. 이 한 중심에 이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에 이게 위치하고 있고요. 예. 이 도면은 업체 측에서 이 제시한 이 개발 조감도입니다. 방조제를 따라서 이렇게 쭉 펼쳐지네요. 네, 방조제를 따라서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형태고요. 토지 면적은 193만 제곱미터, 한 58만 평쯤 되겠습니다. 예. 그 조감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대규모 단지의 사업인지가 이제 느껴지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바로 농어촌공사가 이제 매립을 하고 이번에 이제 참여하게 될 보성산업과 한양 두 회사가 만든 게 이제 새만금 관광 레저 주식회사. 이 회사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 5년 동안 개발 공모자를 모집했는데 이게 잘 안 됐잖아요. 네, 이 신뢰성을 줄 만한 업체가 이 개발에 참여하는 게 이 중요한 관건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약간 허가권자가 농어촌공사냐 새만금청이냐 이런 법리 해석 문제도 좀 그간에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늦어졌고요. 네. 아까 조금 전에 안호영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인자는 새만금 지역 내도 SOC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늦었지만 좀 갖추어지고 있는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본격적인 민간 개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게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네요. 자, 우리 이제 송재복 교수님이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실 텐데 확실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속도는 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이제 어쨌든 새만금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또 새만금 개발총도 만들어졌고 이번에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출범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공 매립이 이제 속도감을 좀 낼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안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제 그 매립과 이제 조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면서 이 매립이 이제 그 속도감을 붙고 이제 매립된 곳에 이제 민간 투자는 이제 쉽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존에는 대부분 보면은 거기 물이 꽉 차 있다. 매립이 언제 되느냐 이런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이런 공사 발표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이렇게 매립의 속도가 되니까 이번 특히 민간 투자가 된 것도 하나의 지역 개발의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느냐. 실체적인 면에서의 지금까지도 그런 업자를 이렇게 발굴해 보고 싶었지만 아까 같이 그런 수익성 문제랄까 또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문제랄까 이런 신뢰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그 투자자를 물색 못했는데 이번에 이게 물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도 새만금이 속도가 붙고 이걸 이제 단초로 해서 우리 새만금이 이제 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즉 민간 투자자들을 더 유치해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만금의 결국에 이제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농업용지, 이렇게 관광용지가 있는데 어쨌든 관광에서부터 그 시작을 열게 됐다는 점을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 천병 역할을 하게 될 이 관광 레저 용지가 되겠습니다. 최영기 교수님 관광 자원에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뭐 관광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우리 관광을 공부한 학생들을 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예. 이번 이 민간 투자 유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지금 새만금 내부에 관광과 관련되어진 관광 레저 용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시 야미지구를 포함해서 4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신시 야미지구에 이렇게 새만금 관광 레저 개발이 개발을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제한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곳에 이제 시설이 이제 앞으로 연차적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럼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시설의 어떤 중복 투자 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잘 챙겨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처음 투자하는 분들이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수익이 되는 시설 위주로 사업을 한다면 우리 새만금 전체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의 투자 유치에도 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라북도나 또는 뭐 새만금 개발청이나 이런 쪽에 좀 잘 챙겨 나가는 그런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관광 레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2027년까지입니다. 순차적으로. 임민영 단장님, 네. 이 보성산업과 한양 이 컨소시엄으로 새만금 관광 레저 주식회사가 이제 탄생이 됐는데 이 회사는 이제 시행사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58만 평에 배치될 그 그림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까 총 투자 규모가 3,600억 예. 정도가 되는데요. 이 보성그룹이 새만금 관광 레저라는 그걸 SPC 특수목적법인 회사라고 그러는데 예. 이 회사가 약 그 3분의 1 규모인 1,200억 원은 용지를 매입하거나 부지를 조성하거나 또 이 시행사가 제시한 7개 지구 중에 한 2개 지구 정도는 1,200을 가지고 직접 투자하고 예.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진행한다는 계획이 예.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7곳 중에 2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에 대한 민간 개발 사업자를 또 이 시행사 측면에서는 또 선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네요. 그렇죠. 예, 예. 투자를 받아야 되겠죠. 송기부 교수님. 예. 그 원래 이제 3,613억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 1,200억 정도 하면은 나머지 한 2,400억 정도를 이제 민간 해외 내지 국내 또 투자자를 이제 그 유치해서 후속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건데 기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한 8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완성까지 하려면은. 그래서 1단계 면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부터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이제 그런 자본을 기존에 3,61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런 이제 부지 조성도 하고 그 워터프론트 그런 뭐 상가나 수변 이런 쪽도 좀 개발을 하고 또 뭐 흔히 말하는 거기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그 LED를 이용해서 이제 그 뭐 이제 조명 테마파크 같은 걸 조성을 하겠다. 네. 요게 이제 거기 기본 사업으로 1단계가 하는 것 같고 2단계 사업으로서는 이제 2024년부터 27년이겠죠. 네네. 이제 아까 같이 이제 국내외에 그런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건데 이런 어떤 계획이 사실 2,400억 정도를 또 다른 이제 잘 투자자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좀 있는데 뭐 오늘부터 21일까지 뭐 마침 여기 뭐 이 새만금 개발청이 중심이 돼서 지금 세계 뭐 부동산 그 연맹들이 하는 그런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코엑스에서 한다는 거. 그런 데서 뭐 이제 민간 투자자들을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한테 뭐 설명회도 투자 설명회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 가려고 하는 것인지 한 그런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앞으로도 그런 민간 투자자들을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 지속적으로 이제 별도의 차원에서 또 이렇게 확보를 해 가는 건지 그것은 좀 이제 좀 더 설명을 듣든지 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매립을 해야만 그 이후에 산업 시설을 짓든 관광 시설을 짓든 레저 시설을 짓든 할 텐데 그 매립의 단계가 마스터 플랜은 1단계가 2020년까지
72%를 매립하겠다는 계획인데 아직 뭐 그 정도 수준에는 못 미쳐 있습니다만 우선 이 관광 레저 용지에 개발 사업자가 참여를 함으로써 속도는 붙을 것 같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측면을 안호영 의원님 좀 전망을 해보셨습니까?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관광 레저 사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고요. 예. 특히 여기만 하더라도 벌써 3,600억이 넘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로, 항만 이런 네네. 거와 같은 이런 그 공항 이런 그 주요 SOC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예산 수반되는 예산도 이렇게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이 좀 더 이렇게 빨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에 따라서 한 뭐 10년 정도 이제 개발 과정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네. 문제들도 계속 이제 그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이 관련해서 이제 뭐 그 농생명 용지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더 연관되어서 빨라질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 주도에서 이제 매립하려고 하는 게 국제 협력 용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관광 레저 용지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 전체적으로 새만금 사업이 좀 활성화될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매립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기본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완성도는 아직 못 미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새만금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 사항은 이제 전체적인 이 진행 상황을 예시해 놓은 건데 네. 아까 뭐 사회자님께서 얘기하듯 2020년 1단계까지 전체 매립 계획 면적의 한 72% 정도를 매립하겠다고 했는데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매립을 완료했거나 매립 중인 게 한 36% 정도. 절반 정도가 있네요. 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게 뭐 사실이죠. 예. 자, 하지만 이제 이 관광 레저 용지 말씀드린 것처럼 마중물이 돼서 더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개발함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 측면, 뭐 일자리 측면을 이제 조금씩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셔서 최영기 교수님. 네, 뭐 저도 사실 이 아까 앞서 송재복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간 투자가 계획이 2027년까지 한 8년 정도 이제 시간이 이것도 사실은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뭐 그 사이에 이 속도감 있게 가야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빨리빨리 생겨날 수 있는데 이제 좀 염려스러운 것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민간 투자 유치가 뭐 잘 안 됐을 경우에 이것도 또 다른 실망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또 제가 그런 염려를 좀 하냐면 지금 사실 이번에 투자하는 새만금 관광 레저 개발의 그 대주주 회사인 보성과 한양이 하고 있는 국내의 개발 사업들이 사실은 지금 성격은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목포 근처 솔라시도라고 해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청라 프로젝트라 해서 그게 이제 고층의 타워와 문화시설들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 사업 능력들을 보면 뭐 민자 유치라든지 그런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새만금에도 그런 효과를 갖고 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그 마이스 물론 그 카지노 기반의 복합 리조트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싱가포르의 그 복합 리조트로 인해서 연간 5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생겼고요. 예. 또 초창기에 15% 가까운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인천 영종도에 지금 복합 리조트들이 많이 완성됐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계획을 하고 있고요. 미단시티라든지 복합 리조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한국연구원에서 예상하는 것으로 역시 한 리조트가 한 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예. 이런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감 있게 간다면 정말 새만금에도 그런 일자리가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추정을 하십니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요? 네, 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관광 분야가 취업 유발 개수가 굉장히 높은 그렇죠. 산업군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령 음식
숙박 서비스업 같은 경우 취업 유발 개수가 한 10억당 2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600억 곱하기 26명 하면은 약 9,3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아마 중요한 건 업체 측에서 의도한 대로 인근의 고군산 군도가 가진 천혜의 비경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해서 서해안권의 이 경쟁력 있는 이 관광 레저 단지 명소로 성장한다면은 뭐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게 창출될 것이면 뭐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예. 바로 이제 선유도 고군산군도 연계한 새만금 해양 관광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영길 교수님 연계하게 되면 시너지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지구 개발이 되면 어느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곳은 스포츠 레저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또 어떤 지역은 숙박, 어떤 지역은 고급 휴양 펜션, 뭐 이렇게 그 기능들을 달리하면 소위 허니팟이라 그래서 그 벌꿀들이 넘치면 옆으로 이제 넘어서 새로운 벌꿀집이 벌이 차듯이 꿀이 차듯이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그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죠.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네트워킹을 해야만 관광객들이 원하는 바도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레저의 패턴이 사실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무는 스타일보다는 오래 머물면서 여러 곳들을 이렇게 경유하는 형태의 여행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분들과는 레저의 타입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보면 연계된 곳들과의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허브의 역할과 서브의 역할을 같이 이렇게 해줘야 상승 효과가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중견 건설 업체인 보성과 한양인데 안우영 의원님 아무래도 그 이후에 더 많은 대규모 자본,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갖춰야 될 SOC에 대한 이야기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 항만, 뭐 도로, 아울러서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이 사전 준비 과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상임위에서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새만금 지역에 이제 민간 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을 해서 이제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투자 여건을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투자 여건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항이라든지 또는 뭐 항만이라든지 혹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부에서도 뭐 그 내부 이제 남북도로, 동서도로 같은 그 도로 같은 것들이 잘 내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지금 사실은 아직 항만도 지금 시작도 좀 제대로 좀 못하고 있고 공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주요 이 SOC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감 있게 또 그리고 또 규모도 크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 관련된 그 예산들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우리가 이제 정부도 설득을 해야 되고 하여간 그 확보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좀 요즘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23년도에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좀 새만금에서 열게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새만금 그 국제 공항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개통할 수 있도록 개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절차를 좀 예를 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생략한다든지 해서 관련 절차를 좀 신속하게 진행하고 관계된 예산을 좀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현재 처해 있는 새만금의 현실을 또 직시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송대복 교수님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고 할 일은 태산이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을 정도로 쌓여있는 현안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방금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 안우영 의원님 예산 문제 등 이런 것도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데 우선은 저는 이제 일자리 이런 거 관련해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지금 뭐 우리가 경기가 좀 굉장히 뭐 현재는 침체도 되어 있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1929년에 대공황이 이렇게 발생됐을 때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테네시강 유역의 개발청 행정 그 기구도 만들고 그 행정 기구가 집중 투자해서 그 이제 테네시강에 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20만 명 이상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이런 것이 돼서 우리도 이제 새만금에는 이제 뭐 이제 민간 투자가 시작을 했으니까 공공이 주도해서 매립하는 이런 단계에 와서는 이런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런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겸 집중적인 예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적인 그 예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방금 이제 또 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글로벌 관광을 위한 어떤 자본 유치 이거 상당히 그 어려울 거로는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일단 민간 투자 유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해외 투자 자본을 어떻게 이제 끌어들일 것이냐 이런 것 차원에서는 조금 우리가 투자 설명회나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민간 투자가 돼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해외 투자자들을 또 유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이번에도 민간 투자들도 보면은 50년간 이제 무상 임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임대료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이제 중국과 같이 좀 적극적으로 뭐 임대료를 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좀 더 그런 과감한 어떤 조치,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안 의원님.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 상당히 그 타당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거의 지금 출범 준비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을 해서 공공주도 매립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까지 이제 불확실한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 때문에 기업들이 아마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새만금 개발공사와 같은 이런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좀 투자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이런 점들은 아주 유리한 환경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지금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은 지금 남북로나 동서로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까지 뭐 이렇게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산 대하에서 그 항만까지 그 인입철도 이것도 뭐 지금 그때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걸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업들 이게 궁극적으로는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 차원에서는 공사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공사도 이제 개발공사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정치권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공항과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네네.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항이라는 것이 없으면 새만금은 뭐 물론 2023년도에 국가적인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공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공항을 찾아다니는 유목민이다. 외국을 가려면 몇 시간씩 버스나 차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 그렇죠. 이걸 공항을 꼭 그 무슨 타당성만 갖고 보느냐. 이건 이제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봐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변 전라남도나 충청남도나 모두 지금 공항을 해달라고 막 그래요. 사실은 전라북도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남도의 요구, 충청남도의 요구도 뭐 정부에서는 무시를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단히 논리들을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렇죠. H벨트를 하면서 황해권 경제벨트 그 가운데서 우리 새만금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서 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 항만은 이미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논리 개발도 필요하고 또 주변 광역 지자체들 간의 어떤 협력적 관계. 그다음 또 하나는 중앙 부처의 아무리 뭐 좋은 정책
제안을 하고 우리 정치권에서 의원님 계시지만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도 중앙부처에서 소위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칼자루 갖고 있는 중앙부서 그 관료들의 인식도 좀 변화시키는 우리가 다방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공항 문제라든지 SOC 문제가 예.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 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네. 아까도 이제 안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선 이제 이런 국책 사업으로 해야 할 이런 공항 같은 걸 뭐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이미 국책 사업으로 가야 할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을 면제를 할 필요성이 있고 얼마 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14개 그 시도 그 지역 균형 발전 협의체에서도 그런 걸 공동으로 네.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공항을 지금 만들고자 하고 많이 그랬지만 지금 최근에 지금 전라남도 같은 데서 이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청권에서도 지금 청주공항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새만금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웃 지역에서는 그걸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막아가면서 그런 공항을 해 갈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에 뭐 잼버리 계획을 우리가 지금 사업을 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미리 이제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타당성 검토를 해야지 주변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힘, 상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약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잘 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주목해서 정책적 대응을 좀 정치권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해 나가야죠. 안 의원님 그 국회 여의도에서 정책 포럼을 하시잖아요. 이 새만금 네, 관련해서요. 네. 예. 말씀 나오신 김에 조금 더 저도 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그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 이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내년도 확정된 새만금 관련된 예산이 한 9,100억 원 정도 되죠. 9,200억. 9,200억인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새만금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역대 최고로 지금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항과 관련해서는 사전 실제로 새만금 마스터 플랜 상으로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사전 그러니까 항공 수요 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죠. 확인이 되었고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꼭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절차상으로는 거기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설계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기본 설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권 때 광역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30대 선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인정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새만금 공항 관련해서 그 군산공항 확장 사업으로 해서 이미 그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30대 선조 프로젝트라고 인정이 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논리가 또 가능하고요. 예. 이미 예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김제공항의 또 일환으로 보게 되면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정부를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을 전라북도와 함께 지금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도에서도 뭐 이런 파악을 지금 다 하고 있을 텐데 한계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래도 좀 다각도로 좀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공항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공항 반드시 전북 도내에 건설이 됩니다. 다만 그 개항 시기를 큰 국제 행사인 새만금 잼버리 이전에 개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2023년 예,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원칙의 절차들을 다 거치면 시기를 일실할까 봐 그게 걱정인 거고요. 그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절차를 당기기 위해서
정치권을 비롯해서 이 각종 노력을 지금 다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SOC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새만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민들이 체감하기에 또는 욕심에는 다소 미치지 못할지 모르나 이 SOC 사업 분야는 착착 속도가 나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새만금에 초점을 맞추는 건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 세계 시장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뭐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 대규모 이 관광 레저 단지가 개발됐거나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만의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도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조영기 교수님. 네, 제가 지난 8월에 두바이를 다녀왔습니다. 예. 두바이는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도 관광 어떤 시설들 늘 매력물들을 만들어내는 데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지만 이제 두바이가 있고 아부다비가 있는데 아부다비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게 루브르 박물관이 파리에 있어야 될 루브르 박물관이 아부다비에 와 있어요. 네, 50년 동안 아부다비가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50년 동안 그 루브르의 이름을 쓰고 루브르의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최고의 것들, 그 지역에서만 있는 것들, 올리원 컨텐츠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새만금의 지금 신시 야미지곤을 얘기하고 있는 그 지금 우리 앞에서 영상으로도 나왔습니다만 골프장, 호텔, 리조트, 상업시설 그다지 뭐 차별화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내년 7월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오겠지만 예. 부디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독창적인 컨텐츠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못하면 전라남도의 제2 프로젝트로 시작됐던 화원 관광단지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업무를 하는 지사가 파견이 돼 있고요.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넓은 땅에 지금 딱 있는 거라고는 골프장만 하나만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독특한 컨텐츠, 독특한 관광 매력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예.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요. 네. 국내만 하더라도 뭐 이 남해안 프로젝트라든지 동해안 개발 계획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우리만의 새만금의 국제 사업으로서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송재복 교수님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이번에 그 어쨌든 민간 투자 그 새만금 그 관광 레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테마를 한 7가지로 잡아서 지금 예. 가겠다 해서 차별화를 좀 시도하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보면은 뭐 세계적인 이런 세계적 규모의 어떤 조명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LED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경쟁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 오락, 호텔 또는 뭐 상업 시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주변에 이제 볼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이제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다른 중요한 것은 먹거리입니다. 지금도 그 우리가 신시도 뭐 야미도 뭐 장자도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 먹거리들이 주변에서 없을 정도인데 앞으로 뭐 이제 8년 안에는 그런 것도 만들겠는데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런 어떤 이제 주변의 연계 관광 시설,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산에 역사 박물관도 있으니까 그런 근대 역사 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김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쌀의 그 도시고 또 지평선 축제도 있으니까 그것과도 좀 연계를 하고 부안 같은 경우는 아주 천혜의 조건들로 이제 그 해산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어떤 지역별 그 관광자원 개발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아까 초기에 얘기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신시 야미도 중심의 어떤 개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변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좀 그려져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고려를 못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새만금 개발청이든 또는 도든 또는 이제 관련 뭐 이제 이제 기관들이 그런 것도 좀 반영해서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경쟁력이 생기지 단순하게 어떤 기존의 뭐 시설만 가지고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조제가 이제 군산 시작해서 김제, 부안 3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그림은 어떨지도 좀 궁금하고 여기 이제 도가 참여할 수 있는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조건들이 좀 있습니까? 뭐 관광 레저 개발 사업에 예. 뭐 지자체가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그런 사업 구조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뭐 전문가 최 교수님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분야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 관광 레저 분야야말로 민간의 독창성, 이 창의력, 차별화된 콘텐츠 뭐 이런 게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일 거고요. 예. 오히려 행정에서는 민간의 이 독창성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오히려 뭐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규 교수님. 네. 예. 지자체가 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지만 그래도 송재복 교수님 말씀하신 이 자원의 활용화가 됐을 때 이것이 이제 독창적이고 좀 더 영역이 넓혀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니퍼슬에서 꿀단지 이론인데요. 네. 한 곳에서 그곳에 사람이 많이 와서 명소화가 되면 그 인원들이 주변으로 이제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퍼졌을 때 앞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그다음에 김제의 농경문화, 부안의 지질 어떤 자원들, 그다음에 음식물들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같이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지금 사실 우리 거군산 군도의 도로가 연결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이제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음식은 별로야 이런 말씀을 사실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물론 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주변의 지자체들도 준비가 돼야 이게 그 수요를 받아서 같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거기에서 넘친다고 해서 찾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토론 주제를 바로 이제 신시도 야미도 구간의 관광 레저 용지에 드디어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하게 됐고 2027년까지 숙박과 관광, 운동, 오락, 상업 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짓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남아있는 과제들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바로 공항이 없고 또 도로와 철도, 항만과 같은 SOC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다들 아시는 상황이고 다만 현재 속도가 상당히 이제 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먼 상황. 그래서 답도 알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더 이 새만금이라는 국책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 지금 뭐 농생명 용지도 있고 국제 협력 용지도 있고 물론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서면서 이제 공공주도 매립하면 속도를 내겠고 연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돼야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관광 레저만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산업단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고작 6개 정도밖에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시너지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 새만금 이 광활한 전체 지역이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 관광 레저 지구도 있고 산업 용지도 있고 농생명 용지도 있고 뭐 환경 생태 용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각종 용지들이 조화롭게 하나로 융합되게 계획돼 있고 그렇게 구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만금 관광 레저의 첫 출발이 신시 야미지구인데 새만금 관광 레저지구가 전체 면적이 한 1,200만 평 정도 됩니다. 58만 평에 불과한 신시 야미지구지만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는 것은 아마 나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새만금도 민간 기업이 생각할 때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다른 민간 투자자들이 새만금을 재평가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네. 이게 또 다른 투자로 이어지는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게 된 것이 그중에 하나가 169개 나라에서 한 5만여 명의 우리 스카우트 소속의 젊은이들이 오게 됩니다. 2023년 8월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공항이 그 시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큰 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설득력 있는 요구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연계 말씀하신 이런 거죠. 이런 게 2023년 8월에 하는 그 세계 잼버리 대회. 이런 때 지금 용지 메릿도 하고 뭐 부대 시설도 하고 교통망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어쨌든 세계 대회들 또는 이제 새만금 개발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일단 도 차원이든 새만금 개발 차원이든 많이 이제 끌어와야죠. 단지 이제 잼버리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활동이 청년들의 어떤 그 야영이랄까 뭐 해상 활동이랄까 또는 뭐 산악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좀 되니까 그런 것에 국한하지 말고 이제 미래 이제 새만금을 좀 더 그걸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좀 이제 좀 영역을 좀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잼버리를 좀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 도 차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잼버리 그 지원 특별법위를 지금 연내 지금 통과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고 그에 관련되는 지금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그 용역을 지금 의뢰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서 부안 지역의 일대를 이런 관광 다른 자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도 이런 계기를 통한 새로운 새만금을 앞당겨서 개발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새만금 관광 레저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숙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 각자 이제 그 전문가로서 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요건들 아까 말씀하신 공항 같은 경우도 뭐 타당성 조사 같은 걸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각계 이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우영 의원님. 네. 결국은 이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내서 이런 계획들을 통합해서 진행하고 또 심의도 또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절차 자체를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 법안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법들이 좀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예. 실제로 이제 다른 저렴하게 토지를 또 임대하고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다른 민간 사업자에 투자하기가 좀 좋은 여건이 됐다. 이런 점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요 그 공항이나 항만 같은 그런 SOC가 조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정치권에서 우리 또 도와 우리 도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의 임민영 단장님. 예,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도에서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더 활발하게 이끌어내는 것, SOC 분야를 비롯해서 매립 사업도 더욱더 속도를 내는 것, 이런 부분이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새만금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그리고 우리 도내 정치권과 협업해서 국가 재정을 더 많이 새만금에 끌어오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새만금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보성과 한양 컨소시엄으로 새만금 관광 레저 주식회사가 시작을 하게 되면 다른 민간 사업자들의 좀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뭐 될 거고요. 기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송재복 교수님. 예, 이번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새만금 사업이 이제 속도감 있게 이제 갔던 그런 어떤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그 공공 매립을 좀 빨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차적인 면에서 이런 그 일들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예산을 어쨌든 최대의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지만 앞으로도 더 1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하는 거고,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이게 새만금 사업 어떻게 보면 너무 출범해서 한 30년 정도 지난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도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주변 지역에서의 견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도민들,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 우리 행정이 다 협력해서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욱 민자 유치를 통한 그런 어떤 개발이 속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예, 최영규 교수님. 이제 지역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본도 아니고 물질적 자본도 아니고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인데요. 그간 30년 기간 동안 새만금을 바라보는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피로감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명절에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또 말씀들을 나누실 건데요. 이제 도의 정책,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고 민자 투자 유치 그 업체도 좀 신뢰해서 이걸 우리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서 우리 새만금의 경쟁력으로 가져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우리 지역의 발전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많은 말씀들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시작입니다만 새만금 관광 레저 개발 사업이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좀 일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제 발전이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남아있는 과제들도 저희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정치권에서 또 도에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으로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